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14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새 22명이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숙박시설에서 파티를 금지하는 등 고위험 시설과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14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발생 993명, 해외 유입 사례는 21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20명, 경기 284명, 인천 80명 등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외에도 부산 44명, 경남 30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22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634명입니다. 정부가 이달 감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살 이상 고위험군이 30.1%였고 감염 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43.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시행 대면 집합교육과 훈련도 비대면으로 전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업체들은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수도권의 숙박시설 등이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술도 마실 수 있는 위험시설 홀덤펍은 19일부터 28일까지 집합이 금지됩니다. 무인 카페는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장 내 착석 취식을 금지해 감염 관리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또 스키장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스키장에도 2.5단계를 적용해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중환자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중환자 병상이 4개밖에 남질 않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우한솔 기자, 먼저 전체적인 병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기준 전국에 즉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41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엔 4곳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 1개, 인천 1개, 경기 2개 남았는데요. 그제보단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수도권에선 1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루 새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서울에 2개 추가로 지정했고요. 경기에서도 코로나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치료 병상이 1개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또 중환자로 갈 가능성이 높거나 중환자 가운데 증상이 개선됐지만 일반 병실로 바로 가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준중환자 병상도 18개 추가로 확보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수도권에는 그제와 마찬가지로 이 준중환자 병상도 3개만 남은 상황입니다. 네, 이 정부가 중환자 병상 확보 계획을 밝혔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환자 병상 300여 개를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병상을 새로 만들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실제 가동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하루 새 16명 늘어서 24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코로나19 국내 유행 이후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위중증 환자가 5일에서 10일 정도 시차를 두고 늘어나는 걸 고려하면 계속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서 전체적인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서울은 4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치료 병상도 부족해 배정을 기다리던 60대 확진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혜주 기자, 오늘도 임시선별검사소가 6곳이 추가로 설치됐는데요.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시청 직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이곳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1,0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37건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추가된 검사소 6곳을 포함해 순차적으로 검사소를 추가로 열어 모두 56곳의 검사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어도 불안한 시민들은 모두 검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이 서울 지역은 오늘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23명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발표된 하루 확진자 399명을 넘어선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집단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어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구로구의 요양병원과 관련해 환자 12명과 요양보호사 9명 등 현재까지 최소 21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 환기가 수시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 조사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마스크 착용 불량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용산구 건설 현장에서도 지난주 토요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모두 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함께하고 발열 확인과 유증상자 관리 등 방역수칙 관리가 어려웠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강서구 소재 교회와 종로구 음식점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확진된 60대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 그제 숨졌다고 서울시는 밝혔는데요. 이 환자를 포함해 서울에선 사망자가 5명 추가돼 서울 누적 사망자는 125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연말까지 감염병 전담병원 278병상을 확보하고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18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경기 지역은 29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덕 기자, 인천이 80명이나 나왔는데 이 경기도는 확진자가 200~300명대를 계속 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경기도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1명인데요. 300명대를 기록한 어제보다는 약간 줄었는데 지난 9일 이후 9일째 2~300명대를 오가는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5.6%, 가정대기 확진자는 454명입니다. 오늘부터는 1,700여 명 규모의 경기대 기숙사에도 입소가 시작됐습니다. 치료시설도 여전히 부족해서 도내 치료병상 가동률은 84.1%, 중증 환자 병상은 4개 남아 있습니다. 주요 발생 사례로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누적 확진자가 11명으로 나타났고 소규모 N차 감염은 167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57.3%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늘어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80명입니다. 네, 그런데 경기도가 현재보다 더 강화된 거리 두기 지침 시행을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진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거리 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강력 권고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12일 총리 주재 긴급방역대책회의 등에 참석해 수도권만이라도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고한 대로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중으로 법원의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내기로 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일과 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장에서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징계위원회가 문제 삼은 사유가 부당하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이와 함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통상 1심 결과는 정직 기간인 2개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징계로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배제 처분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한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던 이용구 차관이 징계 절차 등을 검토하며 소송에 대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1988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53살 윤석열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오늘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윤 씨의 무기징역을 결정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옥고를 치른 윤 씨에게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결과 윤 씨가 당시 경찰의 폭행 등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더 쓰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의 소비 활성화 대책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예원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경제 전망을 포함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인 마이너스 1.1%보다 크게 개선된 3.2%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수출이 올해 마이너스 6.2%에서 8.6%로 늘고 경상수지 흑자는 630억 달러를 기록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 소비도 3.1% 증가로 예상했지만 대면 소비 회복은 더딜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늘 경우 증가분의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는 올해 말 종료해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됩니다.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도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15조 원, 온누리 상품권은 3조 원 등 올해보다 발행 액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내년 15만 명 늘겠지만 회복 속도는 경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어려움이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10만 청년 일 경험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공공일자리 104만 개를 조성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5G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우대를 적용하고 미래차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이른바 빅3 산업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공공과 민자, 민간을 합친 투자 목표는 110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28조 원을 배정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의 75% 가속 상각을 허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12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또다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9% 올라 0.27%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주보다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2% 올라 지난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6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각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계속 알아봅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한 종합병원 환자들이 코로나19에 연이어 감염됐는데 이 병원과 협력 관계인 다른 병원의 환자들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도청 연결합니다. 네, 민수아 기자, 충북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충북에서는 괴산 성모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괴산에 이어 근처인 충북 음성에서까지 연쇄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괴산에선 지난 15일 환자 2명이 퇴원전 검사에서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환자와 직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어제 9명, 오늘 13명이 더 양성으로 확인돼 관련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어 이 병원과 협력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음성군의 또 다른 병원에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군 소재 병원 확진자들은 최근 진료차 괴산 성모병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음성군 소재 병원 환자와 직원 등 780명도 진단검사하고 동일 집단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두 병원 사이의 연결고리는 확인됐지만 어떤 경로로 처음 감염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충북 제천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하던 2명과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60대 1명이 각각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충주에서는 근육통 증세를 보인 30대 시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공무원 등 23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도 자가격리하던 기존 확진자의 가족 등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충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64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청에서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전북에서는 김제 가나안 요양원에 이어 익산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서윤덕 기자,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열린문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신도와 그 가족 등 지금까지 모두 1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 이 교회 신도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집단 감염이 파악됐습니다. 이 교회 신도들은 지난 7일부터 11일 사이 경북 경산 열린문 기도원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열린문 기도원 관계자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익산의 교회도 방문했다며 감염이 어느 쪽에서 시작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교회의 다른 신도 등 1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익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방문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제 가나안 요양원과 관련해서도 밤사이 2명이 확진돼 전체 감염자 수는 7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전주 등에서 자가격리 해제 전 확진이 잇따르며 전북의 누적 확진자는 밤사이 24명이 늘어난 6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브리핑룸에서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부산은 오늘도 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비롯된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목욕탕 집단 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제일나라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학장 성심 요양병원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인창 요양병원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부산시가 오늘 이 병원에 대해 전체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확진자 가운데 80대와 90대인 고령 확진자 3명이 숨져 부산에서 코로나19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래구 목욕탕에서도 연쇄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목욕탕 방문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7명 중 2명이 다니는 직장에서 동료 6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직장이 밀폐된 공간이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로하는 주 공간은 지하에 소재하고 있어 환기가 불량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4일 2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감염 확산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용 가용 병상은 3개, 생활치료센터는 30여 개 병상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과 부산대병원에 100개 전담 병상을 긴급 확보하는 동시에 추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경남에선 오늘 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직원이 확진돼 박종훈 교육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40대 남성 직원이 확진된 것은 오늘 오전. 경남도 교육감실 등 주요 부서가 동선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고 박종훈 교육감도 접촉자로 분류돼 오는 28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추가 접촉을 막기 위해 청내 모든 직원을 현재 위치에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경상남도 역학조사팀과 함께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 분류, 폐쇄할 부서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에 오늘 추가 확진자는 34명,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장례식장, 조선소와 학교 등에서 전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확진자 10명 가운데 5명은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입니다.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아와 직원 각 1명이 확진돼 어린이집 관련 누적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제에서는 조선소 관련 2명이 추가됐고 학교 3곳에서 확진자가 나와 학생과 교직원 등 1,150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선제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창원 스포츠파크에 승차 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보건소에 이어 증상이 있는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증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18개 시군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울산에서는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20명이 늘었습니다. 또 고등학생들의 산발적인 감염도 잇따르는 등 오늘 하루만 3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박영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울산에서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 중인 남구 양지요양병원에서만 1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비확진자를 대상으로 사나흘마다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4차 검사에서 환자 17명과 직원 2명 등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요양병원 관련 외부 접촉자 1명도 확진돼 병원 관련 전체 확진자는 22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입원 환자 212명 가운데 164명이 감염돼 감염률이 77%가 넘고 직원도 44명이 감염됐습니다. 병원에는 와상 환자, 즉 누워 지내는 확진자 41명이 입원 병상이 없어 대기 중인데 건물 안에는 환자 48명과 직원 65명 등 비확진자 110여 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어 추가 감염의 우려가 높습니다. 학교발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2명의 학생이 확진된 남구 무거고등학교에서 학생 1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북구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1명이 자가격리 중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남구 제1고등학교와 기숙형 학교인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오는 등 울산 지역 5개 고등학교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외고 학생은 앞서 확진된 남구 모 학원 강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학원에서는 원장과 강사 등 확진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오늘 울산에서는 모두 31명이 추가돼 울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울산시 집계 53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청에서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산과 대구, 경기도 파주 등 15개 시도 36곳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2인 가구 등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적용되던 4,000원 할인 제도가 폐지됩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 가구에 대해 지금까지 월 4,000원이 할인됐지만 내년 7월부터는 2,000원으로 할인폭이 줄고 2022년 7월에는 폐지됩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계감 속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자에 나서며 7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36포인트 하락한 2770.43에, 코스닥은 4.39포인트 오른 944.04에 마감됐습니다. 미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과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 우려 속에 오늘은 시장의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1% 넘는 약세를 보이며 274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지만 개인의 매수 규모 확대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고 소폭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LG생활건강이 외국인 팔자에 2% 넘게 내렸고 빅히트는 주요 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에 6%대 약세였습니다. 반면 SK머티리얼즈가 신사업 진출 기대감에 7% 넘게 올랐고 한편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암호화폐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0전 내린 1,093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중부지방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특히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 충남 서해안, 강원 영서 북부에서 눈이 시작되겠고 내일 새벽부터는 그 밖의 수도권과 그 밖의 영서 지역 그리고 충남 일부 지역까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에는 최고 5cm,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 또 충남 북부에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부터는 충청 남부와 전북에서도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확실히 그동안 이어졌던 한파에 비하면 공기가 많이 부드럽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청주 역시 영하 2도로 예상되고요. 광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3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2도에서 10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0도, 청주 영상 3도고요. 광주 7도, 대구 6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내일은 확실히 추위가 누그러진 느낌이 들 텐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입니다. 주말에 또다시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수도관 동파 등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목요일쯤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